안녕하세요. 그동안 그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과정을 학습하시면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식스시그마라는 그 방법론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일단 이제 마지막 단계 컨트롤 단계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조금만 더 기운 내셔서 마지막 컨트롤 단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컨트롤 단계는 그 전체 스텝으로 봤을 때 두 단계 활동이 있는데요.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계획 실행,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롤 단계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리 단계는 개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개선 단계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개선책들을 통해서 개선 성과 검증까지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해결책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관리 항목을 선정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 항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 관점에서 쭉 보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가 프로젝트명은 따로 있겠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될 것들은 CTQ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 항목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다 CTQ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TQ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건지에 대한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일정 기간 그 계획에 맞게끔 실행을 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단계가 컨트롤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개선 결과를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전에 일단은 위험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인프로브 단계에서도 그 교육 설명을 드릴 때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히 좀 분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개선 결과가 정확히 이제 검증이 됐고 이제 우리 현업에 적용을 시켜야 되긴 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위험성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위험성 평가도 이루어지는데, 실제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 자체는 꽤 어려운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역량에서는 위험성 평가에는 크게 관여하진 않고요. 프로젝트 리더인 블랙벨트,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 도움을 줬던 마스터 블랙벨트, MBB, 이제 이런 분들이 위험성 평가 업무를 주로 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가 끝나면 일단 관리 계획을 일단 반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또 미스테이크 프로필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건 우리 같은 관리직에 있는 그린벨트와 블랙벨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현장 근로자분들이 기존에 일하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프로세스를 운영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책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실수 방지책이라는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일하던 방식이 바뀌었는데, 일하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건 기업에서 표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게 생각하시면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을 정리해 놓은 업무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프로세스가 변경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표준도 새로운 표준으로 변경돼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들에 대한 정비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벨트 분들이 수행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실제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 내에서 식스시그마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핵심 인재로 분류되신 아마 유능하신 분들일 거고요. 식스시그마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어떤 그 문제 해결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만큼 할 일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관리 계획을 일단 수립하는 게 중요한데, 개선 계획을 일단 앞으로 우리가 그 실제 프로세스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점들이 일단 발견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개선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 평가를 아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와 같은 그린벨트가 하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다 평가해서 철저하게 일단 관리 계획을 짜고, 여러분들
보시면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무구구식으로 업무가 운영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회사가 일반적으로 좀 규모가 커지고 시스템이 갖춰지면 모든 활동들을 먼저 계획을 짜고 철저히 수립된 계획에 맞게끔 실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단계에서도 철저하게 일단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그 앞으로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식스 시그마 DMAIC 요 단계별 지금 활동을 거의 이제 학습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실행은 이제 앞으로 변경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면 시간과 노력으로 봤을 때 이제 디파인 단계부터 이제 막 개선 단계로 갈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노력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컨트롤 단계까지 왔을 때 최고의 어떤 그 시점에서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투자나 노력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이제 끝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가 다 완료됐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변경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고민해서 개선해 놓은 프로세스가 숲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과거로 회귀돼서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프로세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컨트롤 단계에서 실행 계획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 슬라이드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재 지금 보시면 그 실행 계획 사례가 있는데요. 최적 대안이 뭐였는지가 일단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대안, 변경된 프로세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여기다 좀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초 시작부터 종료까지에 대한 정확한 시점, 그리고 담당 부서와 담당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일단 실행 계획을 짜서 정확하게 프로세스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기업의 활동들은요, 문서로 남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 계획을 짰다 하더라도 이걸 문서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화의 장점은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게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리 계획을 수립해도 관리 계획서로 문서로 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는데, 일단 관리 계획서의 개념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돼서 일단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 명확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관리 항목별로 담당자가 누군지 이런 걸 명확히 일단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관리의 어떤 항목과 기준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 기업들은 데이터 관점에서 수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로 관리할 것이냐, 또 관리 방법을 뭘 쓸 것이냐, 또 프로세스가 운영되다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이상이나 우연 원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계획서는 개선 단계에서 변경된 프로세스가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될 건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짜는 단계인데, 뭐 문서의 필요성이나 관리 항목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에 관리계획서 사례가 있는데요. 회사마다 관리계획서 양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제일 먼저 여기 관리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관리할 건지를 먼저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했던 이유는 CTQ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대상 여기 거의 대부분은 다 CTQ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CTQ들을 보통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매저 단계에서 CTQ에 대한 문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그마 수준 산출을 배우셨는데, 시그마 수준이라는 게 우리 프로세스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였습니다. 근데 어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이 필요할 건데 그걸 우리가 스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CTQ에 대한 스펙들도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측정 방법은 뭘 쓸 건지, 그리고 또 이거 한 번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우리가 관리할 건지에 대한 관리 주기라던가, 또 이 데이터나 이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어떤 성과를 검증하는 기록지,
그 다음에 또 이상이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 활동들, 그 다음에 담당 부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한 장짜리 관리계획서로 작성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벨트는 그린벨트와 블랙벨트인데 우리 그 처음 개론 단계에서 식스시그마 벨트 중에 최고 레벨에 있는 벨트가 챔피언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의 의사결정권은 챔피언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린벨트나 블랙벨트가 먼저 우리 프로젝트와 관련된 관리계획서를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작성된 관리계획서를 일단 식스시그마 전문가인 MBB한테 한번 수정 보완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가 마무리가 되면 이 관리계획서를 이제 챔피언한테 가서 승인을 받게 되고요. 챔피언 사인이 떨어지면 이 관리계획서가 우리 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는 그런 그 시스템적인 부분이 다음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종 의사결정을 일단 챔피언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서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 관리계획서에 맞게끔 이제 현업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현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화이트벨트 현장 근로자라는 말씀을 계속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일하던 방식에서 새롭게 일하던 방식으로 변화했고 예를 들어서 새롭게 일하던 방식이 변화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현장 근로자가 퇴사하시고 다른 작업자로 교체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작업자도 프로세스의 이해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뭐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사항들을 지침을 받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남기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표준화 자체는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생각이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어떤 규칙으로 마련된 게 표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항상 표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존 프로세스와 대비해서 변경된 프로세스의 표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표준의 종류로 보면 뭐 업무 표준, 기술 표준, 뭐 자재 표준, 검사 표준 여러 가지 표준의 어떤 절차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표준으로 주로 많이 알고 계신 게 뭐 ISO 시리즈 있죠. 뭐 9000이나 뭐 1400 뭐 이런 2000 시리즈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얘기하는 표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들을 정확히 마련해서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제 관리계획 실행인데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무엇을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그 계획에 맞게끔 이제 현업을 적용시키면서 실행하셔야 되는데 관리계획 실행 단계가 이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잠깐 보시면 수립된 관리계획에 대해서 현업의 적용 및 유지 관리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실행한 다음에 모니터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스시그마 프로젝트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만약에 프로젝트를 5개월 계획했다라고 하면 한 4개월 정도 내에서 전 단계인 관리계획 수립 단계까지 끝난다고 하면 뭐 짧게는 뭐 한 몇 주, 길게는 뭐 한 달이나 몇 달 정도 이 관리계획 실행 단계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변경된 프로세스의 어떤 방법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계획과 관련된 그 실행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운영이 되는데 일단 그 식스시그마 자체가 어떤 수치적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법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단계에서도 통계적인 기법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통계적 그 품질 관리라는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통계적 그 공정관리 기법들이 다양하게 많이 쓰이겠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관리도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관리도라는 게 이제 눈으로 보는 관리라고 해서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를 그래프로 표현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관리도인데 실제 우리 그 마지막 단계인 관리계획 실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많이 학습하실 부분이 아마 관리도가 될 텐데 관리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 중에 아마 관리도라는 걸 좀 많이 쓰실 겁니다. 자, 근데 그 개선 단계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프로세스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현업에서 현장 근로자분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다 보면 기존에 일하던 방식이 익숙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의 방식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실수 방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미스테이크 프로필링이라고 하는데요.
작업자가 그 반복적인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 제어해 줌으로써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로 디펙트가 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현업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실수 방지책을 마련한 경우도 있지만, 고객이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들을 사전에 방지책을 마련해주는 고객 중심의 실수 방지책도 있는데, 뭐 요즘은 워낙 그 데이터 양도 많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크기 때문에 뭐 USB나 이런 뭐 아니면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지만, 우리 과거에는 그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 소량의 어떤 그 디스켓으로 데이터를 막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5.5인치 좀 큰 디스켓이 나왔다가 한 3.5인치 좀 작은 디스켓이 나왔었는데, 초창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3.5인치 쓰신 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면 그 디스켓 가운데에 그 은색 칩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그 칩이 없었는데요. 그 칩이 개발된 이유가 디스켓을 앞뒤 구분 없이, 만약에 앞으로 넣어야 될 걸 거꾸로 뒤로 넣었을 경우에는 디스켓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칩을 달면서 거꾸로 꼈을 때는 컴퓨터에 디스켓이 들어가지 않게끔 실수 방지책을 마련해 줬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고객과 관련된 실수 방지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에도 이런 실수 방지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뭐 안전벨트라던가 뭐 대시보드, 그다음에 또 뭐 자동차가 어느 정도 처음 출발해서 가속도가 붙으면 문이 자동으로 잠긴다던가, 그다음에 또 뭐 기술적으로 뭐 ABS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고객과 관련된 실수 방지책들인데, 일단 실수 방지책의 핵심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현장 근로자가 새로운 일의 방식을 적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떤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몇 가지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눈으로 보는 관리 기법,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 중에 관리도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로 표시하면서 우리가 현재 공정 상태를 파악하는 기법인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수치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저 단계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학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우리가 일단 숫자로 표현하는 데이터를 계량형 데이터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정량적 데이터죠. 그래서 정량적 데이터는 또 크게 연속형과 이산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학습하셨을 텐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숫자로 표현되는 정량적 데이터가 일단 필요하겠죠. 정성적 데이터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리도를 그리기는 부적합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량적 데이터로 관리도를 그리셔야 되고, 정량적 데이터는 또 크게 연속형 데이터와 이산형 데이터로 분류한다고 학습하셨는데, 연속형 데이터냐 이산형 데이터냐에 따라서 또 관리도의 여러 가지 적용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하고 관리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하신 후에 미니 탭으로 관리도 그 성격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실습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현재 프로세스가 우리 생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 한계선을 일단 측정하게 되는데, 관리 상한과 관리 하한, 그리고 관리 중심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관리 중심은 전체 데이터의 평균으로 보통 계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 상한선과 관리 하한선은 여러 관리도 그 종류에 따라서 계산 공식이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미니탭이 다 알아서 자동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현재 진행된 프로세스에서 확보된 데이터가 요 관리 한계선 안에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프로세스가 큰 문제 없이 공정 관리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도는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의 그 순차도표로 되어 있는데, 시계열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평상시 그 주가 그래프로 많이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텐데, 이 주가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주가 현황을 이렇게 그래프로 찍은 건데, 관리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그때그때 공정 상태를 그 수치화된 데이터로 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관리 한계선이 이런 식으로 위아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정 가운데 관리 중심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점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계산이 돼서 관리 상태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부터 관리도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재를 보시면 방금 봤던 그 관리도처럼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 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공정관리 상태에 있는 경우지만, 지금처럼 관리 한계선을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공정 이탈 상태, 그러니까 공정이 지금 현재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빨리 실무 담당자가 현장으로 가서 이러한 관리 이탈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공정 상태를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는 게 관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선 안에 들어오면 공정관리 상태에 있지만,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면 공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렇게 공정 그 한계선 안에 들어온 게 관리 상태에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 한계선 안에 모든 타점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타점의 어떤 그 점들이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되면 공정에 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시면 관리도에서 보통 얘기하는 8가지 이상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리도의 종류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정량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량적 데이터는 크게 연속형과 이산형이 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자, 근데 관리도에서는 연속형 데이터를 계량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형 데이터를 보통 계수형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매저 단계에서 여러분들 아마 시그마 수준이라는 걸 학습하실 때 이산형 데이터는 또 크게 분량형 데이터와 결점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아마 학습하셨을 겁니다. 분량형 데이터는 완제품 기준으로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판단한 게 분량형 데이터였고, 결점형 데이터는 부품 기준으로 분량이 발생했는데 어느 부품이 잘못됐는지 디펙트 관점에서 평가한 게 결점형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도에서 그 계수형 관리도는 크게 결점 데이터 관리도와 불량품 데이터 관리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또 분리해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저하고 계량형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계량형 데이터는 그 관리도를 확인할 때 크게 3가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X바 R, X바 S, IMR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3가지를 분리하는 기준은 부분군의 크기에 따라서 좀 적용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부분군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분석자가 수집해 놓은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가 30개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연속해서 몇 개씩 같은 속성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게 부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레이저 포인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부산, 울산, 창원 이렇게 3군데의 공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품질관리 담당자가 부산에서 5개의 제품을 파악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울산 공장, 창원 공장에서 5개씩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분석자는 전체 15개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부산과 울산 전체 생산 방식은 같겠지만 뭐 작업자의 차이라던가 환경의 차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산에서 나온 데이터와 창원에서 나온 데이터 또는 울산에서 나온 데이터의 컨디션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분군을 O라고 하는 거죠. 전체 데이터 15개가 5개씩은 속성이 좀 다른 데이터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분군의 크기가 2개에서 5개 정도 확보했을 때는 X바 R 관리도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X바는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심 위치를 잡아주는 거고요. R은 레인지 약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X바 R 관리도를 그리면 부분군에 따라서 관리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값과 범위값을 계산해서 타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부산, 울산, 창원 이렇게 3개 공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각각의 공장에서 데이터를 5개씩 확보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기로 했었는데 부산 공장에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5개가 나올 거고 울산 공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5개를 확보했을 거고 창원 공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5개 확보했다라고 치면 일단 부분군을 그 수집하는 그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공장을 기준으로 부분군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부분군이 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산 공장에서 나온 5개의 데이터로 평균 값을 하나 구해서 점을 찍고요. 또 울산 공장에서 나온 데이터로 5개의 데이터로 평균 값으로 점을 하나 찍고 그다음에 창원 공장에서 또 평균 값으로 점을 하나 찍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 5개의 데이터 중에 부산 데이터로 범위를 하나 구하죠. 범위는 부산 공장에서 확보한 5개 데이터 중에 가장 큰 데이터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뺀 게 범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범위가 또 3개가 나와서 실제로 관리도는 평균 관리도와 범위 관리도로 해서 타점이 3개만 찍힐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공장 기준으로 부분군을 설정하지 않고 만약에 데이터를 수집한 순서를 기준으로 만약에 부분군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요 첫 번째 뽑은 데이터를 순서로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일자별로 만약에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5일 동안 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하면 각각의 요일별로의 어떤 그 데이터 컨디션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데이터에서 평균 하나, 또 두 번째 수집된 데이터 3개에서 평균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이 5개, 또 범위가 또 5개 나오기 때문에 순서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순서 기준으로 부분군을 설정하면 부분군이 3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타점이 5개가 찍힐 겁니다. 그래서 부분군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분군이 2에서 5일 때는 일단 X바 R 관리도를 쓰고요. 부분군이 6개 이상일 경우에는 X바 S 관리도를 쓰는데 X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S는 바로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죠. 자, 그래서 똑같은 관점에서 운영되는 거고요. 부분군이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30개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이 30개 데이터가 각각이 전혀 다 다른 컨디션의 데이터다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부분군이 1인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IMR 관리도라고 해서 개별값 이동범위 관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30개 데이터를 그냥 점으로 쭉 찍은 관리도 하나, 개별값 관리도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동범위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냥 각각의 데이터가 다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30개의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범위라는 게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는 게 범위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동 범위라는 건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 요 2개로 범위를 하나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에서 세 번째 데이터로 넘어갈 때 또 요 2개로 또 2개를 짝지어서 범위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데이터로 넘어갈 때 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데이터가 다음 데이터로 넘어갈 때마다 변화폭이 얼마나 컸냐를 숫자로 표현한 게 이동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개별값은 30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도에서 점이 30개가 찍히겠지만 이동범위는 2개씩 짝을 짓기 때문에 하나가 빠지겠죠. 그래서 이동범위는 29개의 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동범위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점 데이터와 불량품 데이터에 대한 개수형 관리도가 있는데 일단 결점 데이터부터 좀 보겠습니다. 결점 데이터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제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군이 일정하면 C, 부분군이 변화하면 U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완제품에 우리가 생산하는 완제품에 들어가 있는 부품 수가 5개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부품이 5개씩 들어간다라고 하면 부분군이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C 관리도를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관리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한 대를 만드는데 보통 자동차 한 대 한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품질 평가를 통해서 몇 개의 결함이 있었는지 일단 파악을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모든 소나타의 부품 수가 동일하진 않겠죠. 배기량의 차이라던가 옵션의 차이 때문에 각각의 소나타에 들어가 있는 부품 수가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U 관리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C 관리도는 완제품에 들어가 있는 부품수가 일정할 때 쓰는 게 C 관리도고, 각각의 제품별로 부품수가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결점을 파악했을 때는 U 관리도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량품 데이터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평가한 게 불량품 데이터라고 아마 매저 단계에서 학습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도 보면 부분군의 크기가 일정하면 MP, 변화하면 P라고 되어 있는데, 보드마카를 만드는 회사의 품질관리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날 생산된 제품에서 몇 개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품질 검사를 통해서 불량률을 확인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하루에 10,000개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월요일 날 100개의 샘플을 추출해서 100개의 레이저 포인터 중에 몇 개의 불량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또 화요일도 100개의 샘플을 추출해서 몇 개의 불량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그날 품질 평가한 개수가 동일할 때는 MP 관리도를 씁니다. 근데 월요일 날 100개를 샘플링해서 품질 검사를 했다가 화요일 날은 뭐 80개만 샘플을 뽑아서 품질 검사를 하고, 뭐 수요일 날은 110개를 뽑아서 품질 검사하고, 이렇게 그날 품질 검사 수가 다르면 부분군이 변화했기 때문에 P 관리도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에 따라서 관리도를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변경하셔서 적용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리도 종류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요. 다음에 저희가 각 관리도별로 미니탭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저희가 관리도 성격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이제 관리도를 예제를 통해서 미니탭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다운받으신 예제 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관리도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연속형 데이터를 미니탭 관리도에서는 계량형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X바-R 관리도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바-R 관리도는 부분군이 한 2에서 5일 때 쓰는 게 적합하다고 좀 전에 배웠었는데요. 여기 예제에 보시면 아래 자료는 A 부품의 전기 저항을 관리 특성으로 해서 X바-R 관리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된 데이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미니탭 관련 데이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실제 프로세스에서 지금 확보한 데이터가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분군이라는 번호로 군의 번호가 지금 부분군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열에 군의 번호가 1이 5개, 또 2가 5개, 또 뭐 3이 5개,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니탭은 데이터를 코딩하는 워크시트를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체를 일단 한 열에 넣고, 그 다음에 집단을 이렇게 아이디 첨자로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집단별로 다른 데이터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열에 들어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연속해서 데이터를 일단 5개씩 확보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 5개를 하나의 속성으로 묶고, 또 두 번째를 이렇게 하나의 속성으로 묶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코딩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열에서 부분군을 아이디 첨자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하고 미니탭으로 X바-R 관리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통계 분석에 관리도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부분군 계량형 관리도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위에 일단 X바-R 관리도가 있는데, 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윈도우 창이 뜨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맨 위에 여기 관리도에 대한 모든 관측치가 한 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까 C1, C2처럼 데이터가 관리되어 있는 경우고, 여기 밑에 보시면 관측치가 부분군별로 여러 열에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서로 다른 열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인데, 그냥 위에 있는 경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하얀색 박스에다가 우리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데이터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삽입하시고요.
부분군의 크기를 지금 현재 5개씩 연속해서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5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첫 번째 열에 id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군의 번호를 부분군의 크기에다가 삽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일단 관리도가 그려지시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하시면서 보시면 위에 지금 관리도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위에 관리도는 표본 평균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관리도는 표본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찍혀 있는 그 값은 아까 첫 번째 군에서 데이터가 5개 있었죠. 그 5개의 데이터의 평균 값을 찍어준 거고 또 두 번째 수집된 5개 데이터로 점을 찍어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구한 거고 밑에는 그 5개의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범위로 찍어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같은 프로세스 상의 그 데이터라고 하면 5개의 데이터가 큰 차이가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표본 범위 같은 경우에는 규격 하한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0에만 다 찍혀 있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확보할 때마다 데이터가 변화가 없고 계속 일정한 데이터가 확보됐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라고 하면 항상 생산될 때마다 똑같은 규격의 똑같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진 않죠, 현실에서.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X발 관리도의 어떤 계산 공식에 의해서 미니탭이 알아서 관리 상한과 관리 하한선을 이렇게 다 계산해 줬는데 지금 보면 관리도 타점이 관리 한계선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공정관리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손쉽게 우리가 관리도를 이렇게 그 미니탭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된 관리도, 노출된 관리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똑같은 예제로 X바 S 관리도가 있는데요. 일단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예제도 우리가 아까 봤던 똑같은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건데 통계 분석의 방금 관리도 부분군 계량형 관리도에 갔습니다. 여기서 좀 전에는 X바 R로 갔는데 밑에 보시면 X바 S 있죠? 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그냥 데이터도 선택해 주시고 부분군의 크기도 군의 번호로 그냥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자, 여기서도 또 관리도가 2개 나오는데 당연히 X바 S니까 X바 표본 평균 관리도가 위에 찍혔고요. 아마 이거는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까 X바 R 관리도의 평균 관리도와 똑같이 찍혔을 거고요. 두 번째는 표준 편차인데요. 실제로 이제 5개의 데이터의 분산, 표준 편차로 확보해서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개의 데이터가 전혀 차이 없이 다 값이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표준 편차가 0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여기 관리 한계선도 0으로 찍혀 있고요. 그래서 해석은 당연히 똑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우리가 X바 R하고 X바 S를 같이 한번 그려봤는데 관리도 이제 부분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 IMR 관리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R 관리도는 부분군의 크기가 1, 그러니까 현재 분석자가 수집해놓은 전체 데이터가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그 컨디션에 일련한 어떤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이 다 다른 데이터인 경우에 IMR 관리도를 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예제에서 아래표는 액정식품 제조 공장에서 혼합 유체의 밀도를 측정한 자료이다. 이 제품은 배치 단위로 생산되는데 하나의 배치도가 생산되기까지 여러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분군이 1일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밀도 X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20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데이터니까 개별값 관리도가 이 데이터 기준으로 찍힐 거고요. 제가 아까 이동 범위는 2개씩 짝진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데이터가 1.659, 두 번째 데이터가 1.25인데 요거의 차이가 0.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범위는 0.4가 되는데 그래서 그 2개씩 짝졌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20개에서 1개가 빠진 19개 데이터로 아마 점이 찍힐 텐데 저와 같이 한번 IMR 관리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데이터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저희가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범위값을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건데 실제 IMR 관리도를 그리실 때는 로 데이터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통계 분석에 관리도에 가보시면
IMR 관리도는 각각의 값들이 개별값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별값 계량형 관리도에 가보시면 IMR이라는 관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가 보시면 요게 그냥 변수에다가 그냥 밀도 X라는 로 데이터 값만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배웠던 X바 R이나 X바 S처럼 일단 관리도가 두 개 찍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잘 보시면 위에는 개별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좀 전에 예제에서 데이터가 20개였죠? 그래서 그냥 각각의 데이터를 그냥 점으로 찍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동 범위는 두 개씩 짝진 차이로 찍어준 거기 때문에 지금 점이 19개 구현되어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데이터에서 두 번째 데이터로 넘어갈 때 차이가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동 범위 관리도 같은 경우는 하한선이 0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제 크면은 아마 이제 이 점이 위로 많이 찍힐 텐데 일단 둘 다 해석을 했을 때 개별값이나 이동 범위 둘 다가 관리 한계선 내에 지금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현재 공정관리 상태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량형 관리도가 실제로 다양하게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X바 R, X바 S, IMR 요 세 가지고요. 부분군의 크기에 따라서 그 적용 방법이 좀 다른 것만 차이가 있고요. 크게 분석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속형 계량형 관리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요번에는 저하고 이산형, 미니탭에서는 개수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수형 관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관리도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개수형 관리도는 또 분량형 데이터냐 결점형 데이터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분량형 데이터인 경우, 이산형 데이터 중에, 그러니까 개수형 데이터 중에 분량형인 경우에 관리도를 한번 알아볼 건데 P하고 MP 관리도가 있었죠. 그래서 부분군의 크기가 변화하고 있느냐 같냐에 따라서 P하고 MP가 적용됐었는데 일단 P 관리도 같은 경우는 부분의 크기가 변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한번 같이 보시면 반도체 제조 공정 A에서 생산된 단위 제품에 대한 불량품 수에 대한 그 자료가 다음과 같이 같을 때 P 관리도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부분의 크기가 일단 968이라는 게 있고요. 불량 개수가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날 품질 검사를 했는데 대상 제품이 968개였다고 968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968개 중에 실제 분량이 8개 관측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은 똑같이 968개 품질 검사를 한 게 아니고 그 검사 수를 좀 늘려서 1216개를 검사했는데 그중에 뭐 13개의 분량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날 품질 검사한 수량이 다르죠. 이렇기 때문에 부분의 크기가 변화하고 있어서 P 관리도가 적합한 관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먼저 P 관리도를 똑같이 미니탭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데이터처럼 지금 부분의 크기가 보시는 것처럼 변화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분량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저하고 P 관리도 한번 그려볼 건데요. 통계 분석에 똑같이 관리도에 가보시면 요번에는 이제 개수형 관리도라고 있는데 그 중에 P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변수 값에다가는 일단 분량 개수를 선택하시고요. 부분의 크기에다가 부분의 크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관리도가 나오는데 일단 이산형 데이터는 셀 수 있는 데이터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고 그 하나 둘 개수를 파악하는 데이터가 이산형. 그래서 보통 이산형 데이터는 개수를 빈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빈도에 따른 비율값만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연속형 관리도와 달리 관리도가 지금 하나만 그려졌는데 비율값으로만 얘기한 거죠. 또 하나 재미난 건 X바 R, X바 S, IMR 이런 관리도는 관리 한계선이 직선의 형태였는데 지금은 관리 한계선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날 품질 검사 수가 달랐기 때문에 부분이 달랐죠. P 관리도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 관리도의 한계선을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켜서 그려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관리도를 해석할 때 관리 한계선 안에 모든 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큰 문제 없이 관리 상태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하고
MP 관리도를 한번 보는데요. 일단 MP 관리도는 P 관리도와 똑같이 불량형 데이터로 확인하는 관리도인데 차이는 부분의 크기가 일단 일정한 경우죠. 방금 P 관리도는 달랐지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예제를 보시면 부분군의 크기가 30인 샘플을 뽑아 검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 불량품 수가 나왔다. 이때 MP 관리도를 작성하고 프로세스의 관리 상태를 평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분의 크기가 30으로 매일매일 평가할 때 30개를 일정하게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부분군을 30이라고만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이 한번 미니 탭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운받으신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하시고요. 자, 일단 통계 분석에 방금처럼 관리도, 개수형 관리도에 이번에는 MP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변수를 일단 불량품 수로 집어넣으시고요. 여기에 지금 부분군의 크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부분군 30, 그날 30개씩 데이터를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러한 경우에 여기다가 30이라는 코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키보드 자판에서 부분군 30을 코딩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P 관리도는 부분군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는데 지금 MP 관리도 같은 경우는 그날 품질 검사 수가 일정한 부분군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관리도이기 때문에 관리 한계선이 지금 직선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이 관리 한계선을 벗어난 3개의 점이 확인되셨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실제 관리 한계선에 있는 이런 점들은 파란색 형태의 점이 찍혀 있는데 관리 한계선을 벗어난 이탈 상태에서는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현업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관리도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이탈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관리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확보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시간대에 확보된 그 데이터 시간대를 확인하셔서 그때 이제 프로세스 현장으로 가셔가지고 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일단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기존에 그 진행됐던 상황과 좀 다른 어떤 상황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이상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 원인을 여러분들이 조치하시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관리 한계선 밖에 지금 점이 찍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에 일단 이상 원인이 발견됐다. 그래서 공정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 담당자는 현장으로 빨리 가서 이러한 이상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아본 다음에 적절하게 조치 계획을 짜서 프로세스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저하고 이제 C 관리도를 한번 볼 건데요. 방금 공부한 P나 MP 관리도는 이산형 데이터이긴 하지만 완제품 기준으로 평가하는 불량형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한 관리도였고요. 이제 공부할 C 관리도 또는 U 관리도는 결점형 데이터, 그러니까 완제품에 들어가 있는 부품에서 어떤 몇 개의 결함이 발생했는지를 평가한 관리도입니다. 자, 근데 C 관리도 같은 경우는 아까 관리도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부분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에 쓰는 관리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은 한 회사에서 어떤 모직물 100m 제곱센치를 하나의 검사 단위로 해서 이 모직물에 대한 최종 검사에서 발견된 결점수를 기록한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점수에 대한 아래 데이터들을 보시면 일단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분군의 번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부분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1일부터 17일 동안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몇 개로 확인된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첫째 날은 5개, 둘째 날은 하나 이런 식으로 부품 안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관리도를 그려보시면 자, 일단 똑같이 통계 분석의 관리도, 개수형 관리도에 가보시면 이번에는 C라는 관리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로 들어가시면 변수에다가 그냥 부분군은 생각하지 마시고 결점수 데이터만 그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관리도는 부분군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확인했던 불량형 데이터의 MP 관리도처럼 관리한 개선이 지금 일정한 상태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점들은 관리한 개선 안에 찍혀 있지만 여기 하나의 점이 지금 관리한 개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 이탈이냐 아니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관리한 개선에 겹쳐 있는 경우도 이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니탭 각자 화면을 잘 보시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이 상황에서는 무언가 공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가서 빨리 원인을 찾아보시고 해결안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U관리도인데요. U관리도도 이제 그 결점형 데이터로 확인하는 관리도인데 C관리도와 다른 점은 부분군이 변화하는 거라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시료 크기가 4개였는데 그 중에 3개의 결함이 있었고 두 번째 확인했을 때는 시료 크기가 3개였는데 뭐 4개의 결함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료 크기에 따라 지금 군이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대비해서 변화하는 관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한 개선이 우리가 아까 봤던 P관리도처럼 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데이터를 열어보신 다음에 통계 분석에 똑같이 이제 관리도 개수형 관리도에 가보시면 U라고 있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변수에다가 일단 결점수를 누시고요. 방금 C관리도에는 부분군을 삽입하는 것이 없었는데 U관리도는 생겼죠. 여기에다가 시료 크기를 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관리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군이 변화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P관리도처럼 관리도 한계선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관리도를 해석해 보면 관리 한계선을 벗어난 점이 없기 때문에 공정관리 상태에 있다. 그래서 현 프로세스는 크게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미니탭으로 구현할 수 있는 관리도가 뭐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관리도 한 7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데 앞으로 그 동영상 강의를 좀 더 보시면서 준비된 예제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미니탭으로 몇 번 더 실습을 해보시면 쉽게 관리도 그린드는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 실행 단계에서 주로 그 수립된 계획에 맞게끔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보하면서 관리도를 통해서 현 프로세스가 관리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나서 우리 지금 현재 관리 범위에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용된 개선책이 이제 프로세스에 어느 정도 안정화 수준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그 마무리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제 일정 기간 모니터링까지 하면서 변경된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그동안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결과 요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개선 효과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선 효과는 크게 한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비용 절감이나 그다음에 비용 회피, 그다음에 품질 개선, 보이지 않는 개선 이렇게 한 4가지 형태의 개선 효과를 정리하는데 일단 비용 절감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분량이 상당히 높았는데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품질 경쟁력을 높여서 분량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손실 비용이 줄어들었겠죠. 또는 뭐 구매 프로세스를 최적화시켜서 실제 기존의 어떤 그 자재 그 소요 비용보다는 좀 더 싼 비용의 자재를 확보하게 됐다라고 하면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 절감 부분이고요. 비용 회피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우리 프로세스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한 7단계의 프로세스가 필요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 활동을 하다 보니까 1단계부터 7단계 중에 그동안 5번째 단계의 프로세스는 굳이 필요 없는 단계였고 불필요했었는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돼 가지고 이 5번째 단계는 제거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7단계의 프로세스가 6단계로 축소되면서 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바로 비용 회피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개선으로는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뭐 결함이 줄었다. 양품이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 개선에 관련된 거고요. 보이지 않는 개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 불량률이 10% 정도 됐던 회사가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불량률 한 2%로 감소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고객들이 그동안은 제품을 구매했을 때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의 불량 제품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만큼보다 훨씬 더 작은 형태의 그 불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졌다던가 아니면 또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개선 쪽 또는 고객 만족도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4가지 형태의 그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기존 대비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를 받는지를 정리해 주신 게 상당히 좀 끝으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런 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개선책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프로세스에 적용을 시키는데 실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가 끝나고 개선 효과를 적용시키는데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의 여건이나 환경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기타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개선 방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단계별로 개선안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 성과에 대한 파악이 끝나셨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프로젝트 그동안 잘했으니까 만천하에 알리고 자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화와 훈련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모든 어떤 활동들을 문서로 남긴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를 일단 작성을 하고요. 프로젝트가 우리 팀만 프로젝트를 요번에 한 게 아니고 여러 팀들이 같은 기간 내에 자기 관련된 테마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일단 다 끝나면 완료 보고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관련된 거를 단계별로 보고서로 작성해서 문서로 남기고요. 뭐 챔피언이나 CEO를 모셔놓고 그동안의 프로젝트 성과나 프로젝트 진행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고 활동들을 하는데 보고에 필요한 이제 문서 작업. 그리고 또 하나 문서 작업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관리자의 그린벨트, 블랙벨트들은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개선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일일이 현장에 가서 모든 현장 근로자들을 한 명씩 만나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교육 훈련과 관련된 계획을 짜면서 교육 관련된 문서 같은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 계획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이제 어느 정도 개선 목표가 충족이 됐고 또 개선된 프로세스가 어느 일정 기간 확인해 보니 안정적인 수준에 들어왔다라고 판단될 때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보통 프로젝트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컨트롤 단계가 끝난 시점하고 프로젝트가 마감된 시점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모든 개선책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유지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5개월 그 이후에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관리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확인해서 프로젝트를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마감 시점을 일단 그 회사의 어떤 규정에 맞게끔 결정해서 프로젝트를 일단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꽤 장시간 그 식스시그마 방법론에 대한 이론 학습을 마쳤는데 끝까지 열심히 들어줘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일단 이런 이론 학습을 통해서 식스시그마 기법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자격 인증을 받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단계에서는 하루 정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기존의 그 기업에서 진행하는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간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프로젝트 보고서도 작성해보고 실제로 한번 경험해보는 활동을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데 교육하면서 간간히 제가 소개해드렸던 피자 가게 매출 향상 프로젝트 그래서 나중에 오프라인 교육에 오시면 우리가
그 각각 참가자들 분들 역할을 정해서 뭐 어떤 분은 피자도 만들고 어떤 분은 뭐 배달원도 하고 카운터 직원, 뭐 건품 담당자 이런 식으로 역할을 정해서 피자 가게를 한번 운영해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팀 단위로 DMAS 단계별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오프라인 프로젝트 실습 단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